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중학교 기술가정과 교사 김현입니다. 저는 학년 초가 되면 수업 시간에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그만두게 된 취미나 학원이 무엇인지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 피아노, 미술, 댄스 등등 그간 취미로 배웠던 혹은 어린 시절 혹여나 소질이 있지는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부모님이 시켰던 것들을 중학생이 되면서 학업을 핑계로 그만두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 14살밖에 안 된 우리 아이들의 숨겨진 재능이 교과 공부에 밀려 더 이상 발현될 기회가 사라진 것이죠. 우리의 학교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 답을 찾으라고 강조하면서 정작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저는 자유학년제에서 찾고자 합니다. 자유학기제를 거쳐 자유학년제가 정착되고 있는 2020년 현재, 저는 자유학년제가 우리 중학생들에게 얼마나 왜 필요한지를 목소리 높여 강조하는 한 사람입니다. 기술가정이라는 교과의 특성상 제가 시도해보고자 했던 실습 위주의 수업이 온라인으로는 운영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1학기엔 섰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야심차게 준비했던 실습 수업을 눈물을 머금고 포기했고 2학기가 되면 코로나가 종식이 될 것이고 그때 반드시 시도해보겠다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2학기가 되어도 모두가 원하는 코로나 종식은 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판단하에 온라인으로 실습하기 수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2시간 블록 타임으로 교실에서 100% 실습으로 이루어지는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수업 구성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마침 저희 학교에는 수석 선생님께서 계시고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매우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서 여러 선생님들과 수업에 대한 고민을 여러 차례 나누고 제가 수업을 하고 수정, 보완해 오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함께 보시죠. 동아리는 정말로 자기가 원해서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 이게 원반으로 딱 되다 보니까 관심 없는 아이들도 너무 많고 전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아이들도 너무 많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수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고민스럽거든요. 하지만 이번 수업을 계획하면서 한 가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자유학년제의 꽃이라 여기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가 반영된 그리고 자신의 선택으로 정하는 수업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전체 37학급, 전교생 1000명이 훌쩍 넘는 워낙 과대 과밀 학교이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하더라도 혹시 모를 위험 요소를 배제할 수가 없어 모두 원반으로 구성해야 했습니다. 제가 계획한 수업은 자유학년 동아리 수업에서 스티치를 티치하다라는 제목의 프랑스 자수 수업인데요. 여러 가지 스티치 기법을 배워서 서양 자수를 놓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의 핵심은 스스로 배우고 학습한 후 더 나아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친구에게 가르칠 수 있는 역량까지 함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등교 상황에서의 실습 수업은 대부분 교사의 시범과 1대1 피드백으로 이루어진다면 온라인 상황에서의 실습 수업은 교사의 직접 시범보다 유튜브를 활용한 학습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아이들이 익혀야 할 스티치 기법을 기본, 중급, 고급으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총 4가지의 스티치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스티치를 한 모둠당 4명씩 2모둠으로 구성하여 총 8모둠을 만들고 각자 자신이 학습하고 싶은 스티치를 패들렛에서 선택합니다. 학생들의 수업 장면 함께 보시죠. 백 스티치 모둠이 2개가 있습니다. 1모둠, 2모둠.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스티치 또 2개 모둠이 있어요. 3, 4모둠. 총 한 모둠의 인원은 4명이 정원이에요. 이 중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스티치를 하는 사람이 총 8명이 되겠지. 얼른 가서 이거 선착순이니까 빨리 다른 모둠으로 가서 자기 하세요. 시작. 한 모둠당 4명인데 패들렛에 이름을 적었던 순서에 따라 각자 역할이 달라지게 됩니다. 교사가 모둠별로 미리 폼을 만들어 놓은 4장의 슬라이드를 각 한 장씩 채워야 하는데요. 처음 이름을 적은 학생은 그 스티치법의 정의 또는 설명을,
두 번째 학생은 스티치법의 영상 자료를, 세 번째 학생은 그 스티치법이 주로 무엇을 표현할 때 쓰이는지를, 네 번째 학생은 앞의 세 학생의 자료를 모두 모아 정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 자료를 검색하여 자신의 슬라이드 한 장을 채우는 활동이기도 하지만 모둠별 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8모둠에서 4가지의 스티치 방법을 모두 조사하여 슬라이드를 채우고 나면 학생들은 자신의 모둠에 올라온 자료를 보고 스티치를 실습한 후 추가적으로 다른 모둠을 2개 더 선택하여 실습합니다. 이때 교사는 화면을 보며 피드백하거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학생들의 실습 수업 장면 함께 보시죠. 1모둠, 2모둠 친구들은 지금 이 모둠 친구들이 올려놓은 영상 자료와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확인하고 이 부분의 스티치를 지금 시작해 주세요. 1, 2모둠 친구들은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나머지 2가지는 또 모르잖아. 그러면 이 나머지 두 가지의 스티치는 다른 친구들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거야. 화상으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듯이 너희들도 친구들한테 우리가 이제 했던 스티치를 다른 아이들은 아직 모르는 그 조에게 자기가 한 사람씩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가르쳐 줄 거예요. 나현이 최고. 나현이 너무 예쁘다. 나현이는 원래 할 줄 알았니? 예쁜데? 잘했습니다. 나연아, 레이지 다 했으니까 다음 거 체인 스티치 갑시다. 이렇게 총 3가지의 스티치 방법을 익히고 난 후 마지막으로는 온라인상에서 소집단 모둠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교사는 미리 2모둠씩 짝을 지어 각각 다른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글 미트 링크를 생성해 놓고 학생들에게 안내를 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링크를 눌러 회의에 참여하게 되면 같은 회의 공간에서 우리 모둠이 아닌 다른 모둠 친구들에게 자기 모둠에서 학습했던 스티치 방법을 안내하고 친구가 실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드백해주는 교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자수를 했던 결과나 과정을 찍어 패들렛에 공유하고 친구들은 좋아요 등의 피드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1기 수업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2차 시는 에코백이나 필통, 손수건 등 작은 소품에 직접 도안을 그리고 3가지 이상의 스티치를 활용하여 직접 수를 놓는 활동과 그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 패들렛에 공유하는 활동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로써 총 18차 시의 실습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온라인상에서 자신이 직접 학습할 내용을 조사, 실습하고 더불어 자신의 지식을 친구에게 나누면서 진정한 자기주도적 배움이 일어나는 자유학년제 수업이 되는 것입니다. 단, 모든 학생들이 화면과 마이크 사용에 제약이 없을 경우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숙제를 안고 가지만 점차 온라인 수업이 정착이 되고 활성화된다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